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2018년 12월 달에 김영균 노동자가 돌아갔을 때 서부발전이 표현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표현 방식이 너무 닮아 있습니다. 작업 오다가 없었던 사항을 임의 작업을 하다가 사고 난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기계 작업실이라는 것이 자기 개인의 어떤 물건을 깎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작업 오다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 이 서부발전의 이 태도가 규명돼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음을 첫 번째로 지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계 작업실이라는 것이 예전 같으면 보통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부 또는 공무실로 되어 있는 곳이죠.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상시적으로 수리를 맡기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청의 직접적인 지시하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외주화를 시키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김충현 노동자는 하청 노동자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런 방식의 외주화가 적부한 건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김영균 사건 때도 이 설비에 대한 모든 권한은 사실은 서부발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설비에 대해서 하청업체가 제대로 설비를 갖출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기계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 예전 기계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과연 사람이 접근했을 때 위험 작업이 신호가 발생했을 때 이런 자동 멈춤이 가능했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업실에서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석탄발전소 폐쇄가 이제 일정한 계획이 진행되면서 부족한 인력을 계속적으로 충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과연 인력이 제대로 보충이 돼서 이 인력 부족 문제는 없었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관리감독 시스템 자체가 체계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용균 특조위 보고서에는 당시에 원청과 하청의 이런 작업 자체가 분리되어 있음으로 해서 대단히 소통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위험이 증폭된다는 것 때문에 당시 한전 KPS에 대해서도 정규직화를 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권고사항이었는데 지금까지도 발전소에 있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당연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 12월 김용균의 희생으로 우리는 두 가지의 법을 바꿨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청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의 같이 공통점은 원청에게 경영 책임자에게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김영균 그 사망사고 때는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부발전 대표이사가 무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청이 경영 책임자로서 또는 원청이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정말로 이 안전 조치를 다 했는지, 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경영 책임자가 다 했는지 이 부분을 매우 면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기자 여러분들이 김영균 전후가 어떻게 다른가를 사실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악법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원래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될 수 있도록 우리 노동부와 또 수사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